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그때 프랑스 영화 제작자가 한국에 방문하여 그 현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자가 공연을 보고 있는데 험하게 생긴 조폭 같은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고, 그 순간 공연을 보던 남성은 즉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쫓기게 되면서 그들의 여정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추격전을 벌이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탐구하며 통찰력 있고 시각적으로 뛰어난 다큐멘터리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 보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만화 채널을 찾아서 봤는데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가 처음 느껴보는 분위기에 사로잡혀 계속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큐멘터리였고, 실제 순간과 사람들의 진솔한 반응을 포착하는 경험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허구의 영화와 달리 다큐멘터리는 저에게 진정한 이야기를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관점과 종종 간과되는 삶의 측면에 관심이 갔죠. 저는 그렇게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빠져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전 작품들은 운이 좋게도 저에게 여러 상이 주어졌으며 관심과 사랑을 주는 팬분들을 얻었어요. 저의 재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한 주요 국제 스트리밍 플랫폼은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류 또는 한류로 통칭되는 한국 음악, TV 드라마, 영화, 패션에 치솟는 인기를 주목했죠. 그들은 이 문화 물결의 기원, 진화,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포괄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저의 전문 지식과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는 독특한 능력을 고려할 때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협상 과정은 스트리밍 플랫폼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의 본질과 그 글로벌 영향력을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죠. 제안서는 K-팝의 부상,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국제적 성공, 한국 패션과 뷰티 기준의 영향력,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문화 교류 등 몇 가지 주요 초점 영역을 강조했어요. 이 프로젝트와 폭넓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에 흥미를 느낀 저는 일련의 예비 회의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토론회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스트리밍 플랫폼 대표, 문화 전문가 및 업계 내부자가 참여했어요. 또한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리소스, 연락처 및 위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했죠. 세부 사항이 확정된 후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저에게 상당한 예산, 숙련된 생산팀, 고품질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했어요. 또한 저의 작업을 촉진하고 원활한 촬영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지방 당국 및 문화단체와 협력했습니다. 저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한류의 활기차고 다면적인 성격을 포착하여 한류의 예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의뢰는 저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전 세계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업계 최고의 영화 제작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특유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에 즉시 매료되었어요. 특히 서울은 현대성과 전통이 뒤섞여 매혹적이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각인됐죠. 거리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장, 카페, 상점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해 도시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고대 궁전 위로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문화 풍경이 형성된 걸 보고 저는 바로 한국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특히 젊은이들이 패션, 음악,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강남과 홍대와 같은 동네에서 도시가 어떻게 창의성과 혁신으로 살아있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K-팝 아이돌 광고판부터
최신 K-드라마 OST가 흘러나오는 카페까지 제가 가는 곳마다 한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죠. 분주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들의 역사와 관습을 통해 강력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생활의 균형을 얼마나 원활하게 유지하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경복궁을 찾아 한복을 입은 방문객들의 모습이 저는 한국이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라고 느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 또한 지속적으로 뜻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대도시였지만 현지인들이 친절하고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죠. 이러한 환영받는 분위기로 인해 저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편안함과 설렘을 느꼈어요.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설렘과 감동이었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결합된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는 저의 창의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영화를 통해 한류의 본질을 탐구하고 포착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죠. 카메라와 소규모 제작진과 함께 저는 K-팝과 K-드라마부터 전통, 예술과 요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초점을 맞춰 한국 문화붐의 본질을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K-팝 아이돌을 인터뷰하고 팬 이벤트에 참석해서 서울의 번화한 밤문화를 기록했습니다. 어두워진 후 도시는 변화하여 신나고 활기찬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영화 감독으로서 저는 서울의 밤 풍경이 시각적, 문화적 경험의 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밤문화의 다양성과 강렬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젊은이들로 가득 찬 네온 불빛의 거리부터 클럽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트까지 도시는 전염성 있는 열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최첨단 노래방과 트렌디한 카페가 전통적인 길거리 음식, 고풍스러운 찻집과 함께 공존하는 현대성과 전통의 완벽한 조화에 감탄했어요. 홍대와 이태원 같은 동네를 탐험하면서 지역 예술가와 음악가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길거리 공연을 보고 신흥 인재들이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는 지하 클럽에 방문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류에 기여한 풀뿌리 문화운동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설렘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임감도 느꼈죠. 저는 서울 밤문화의 본질을 포착하려면 표면적인 화려함을 기록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의 유흥을 활기차게 만든 사람들, 즉 공연가, 기업가, 일몰 후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은 서울의 일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구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번화한 시장 지역에서 촬영을 하던 중 주변 환경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리의 불협화음, 화려한 불빛, 향기의 혼합은 영감을 주고 겸손하게 만드는 황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이는 저에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유된 경험을 만들고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의 힘을 상기시켰습니다. 저의 다큐멘터리에서 서울 밤문화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저와 같은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도시의 밤 에너지가 한류의 더 넓은 서사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러한 열정과 제가 기록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작업의 원동력이 되었고, 최종 영화는 서울의 활기 넘치는 밤의 유흥을 진실되게 묘사되길 바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활기 넘치는 홍대에서 촬영을 하던 중 신흥 아티스트들의 단독 공연으로 유명한 언더그라운드 클럽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국 문화의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에 흥미를 느낀 저는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럽에 들어서자 저는 분위기가 유난히 긴장된 것을 느꼈고, 관중석에는 열광적인 팬들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근엄한 얼굴의 남자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에 굴하지 않고 저와 팀원들은 클럽 안을 살펴봤습니다. 클럽 운영을 신중하게 유지하고자 지역 조폭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떠오르는 지역. 예술가의 매혹적인 공연에 생생한 에너지를 포착하고 있었죠. 저의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자 클럽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근엄한 얼굴의 남자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조폭들이 우리들을 발견하고 점점 더 동요하는 게 느껴졌고 그들은 클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조폭의 일원이었으며 관심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덩치가 산만하고 키가 무척이나 큰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공개 공연을 기록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그 남자의 눈빛은 좋게 말로 할 것 같지 않았으며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저는 거절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상황은 빠르게 확대되었어요. 남자들은 공격적으로 변했고 그 순간 저는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팀원들에게 즉시 짐을 꾸려 떠나라고 신호했고 팀원들은 허겁지겁 사람들을 뚫고 가까스로 클럽에서 빠져나왔지만 조폭들은 그리 뒤처지지 않고 우리 뒤를 바짝 따라붙었어요. 빛과 음악의 놀이터였던 홍대 거리는 추격전이 시작되면서 한순간에 위험의 미로로 변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뒤지는 추격전은 긴박했죠. 저와 팀원들은 숨이 터질 듯 좁고 혼잡한 거리를 질주했고 조폭들은 멈추라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위협하며 집요하게 우리들을 추격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골목을 누비고 교통을 피하고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희는 도시의 미로 같은 뒷골목을 활용했지만 조폭들은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추격자들의 속도를 늦추길 바라면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속으로 피했어요. 화려한 벽화와 그래피티로 장식된 건물의 벽에 발소리가 메아리 쳤고 골목길로 달려갔습니다. 조폭들을 쫓아내려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좁은 골목과 번화한 거리로 도망가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저와 팀원들은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빠른 탈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건물 옆면에 비상탈출사다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는 조폭들이 영화 제작자들의 높은 위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아래 거리를 수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위를 쳐다볼까봐 조마조마했죠.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저는 재빨리 현지 당국에 전화했고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경찰은 금방 저희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옥상에 무한정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와 팀원들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몸을 최대한 숙이며 몰래 옥상에서 내려왔어요. 결국 저희는 다른 골목으로 내려가 미로 같은 뒷골목과 숨겨진 통로를 헤쳐나가며 탈출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번화하여 붐비는 야시장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저희들은 안심이 되기 시작했죠. 시장에 빽빽한 사람들과 수많은 노점상이 완벽한 커버를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죠. 저희는 혼란스러움을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쇼핑객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색에 나섰던 조폭들을 경계심 있게 지켜봤어요. 애타게 기다렸던 경찰이 시장에 도착했고 저희는 경찰에게 갔습니다. 저희가 조폭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신고했어요. 도와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경찰의 존재는 조폭들을 저지하고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호송하여 조폭들이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저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국 경찰의 평판에 의지해 즉시 현지 당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만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성과 잘 조율된 구조를 입증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빠른 도착은 그 지역을 수색하던 조폭들이 경찰의 존재를 알아채자마자 빠르게 흩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호송되는 동안 저는 경찰관들의 전문성과 차분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저와 팀원들을 편안하게 할 정도로 전문적인 수준으로 사건을 처리했어요. 경찰관들의 도시 경관에 대한 친숙함과
복잡한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탐색하는 능력은 한국 경찰의 강력한 조직 구조와 훈련을 더욱 잘 보여주었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경찰관들이 즉각적인 안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 안전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과 저희 같은 방문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한 환경 유지에 대한 헌신을 반영했고 상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위험한 상황을 겪은 후 저는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한국 경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저희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의 더 넓은 강점, 즉 대중의 신뢰, 첨단 기술,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저와 팀원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고 저의 다큐멘터리 서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 경찰의 전문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부분을 포함하기로 마음먹었죠. 끔찍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과 활력뿐 아니라 이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숨겨진 도전과 위험을 강조하면서 이 극적인 에피소드는 제가 전달하려 했던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극적인 사건을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포착하고자 했던 활기찬 문화에 때때로 수반되는 복잡성과 숨겨진 위험에 대한 증거였죠. 서울의 거리를 질주하는 장면은 한류의 진정한 본질을 세계화, 공유하려는 이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이 영화는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진정성 있고 매력적인 에피소드를 제공하여 한류 현상에 대한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찬사를 선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국에 방문할 거예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영화 제작자의 한국 방문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